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잘 못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무력감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의 행동이 전혀 통제 불능이 되어 좌절감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주의력 및 과잉 행동장애 혹은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거나 지도하는 등 함께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아이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방식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저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벨 엠퍼시 프라블럼, 다시 말해서 이중 공감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공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나 주의력 및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사회적 기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연구자 데미안 밀턴 박사가 도입한 개념인 이중 공감 문제 혹은 더벨 엠퍼시 프라블럼은 우리에게 흔히 간과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경고합니다.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인자 등 어떤 이유에서든 신경 발달이 민감하고 특별한 아이들과 신경 발달이 보통인 부모나 선생님들 사이의 의사소통 단절은 아이들만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적입니다. 월등히 높은 지능을 가진 수재이거나 혹은 자폐증이나 ADHD가 있는 어린이들은 자기와는 다른 이해 능력과 접근법을 가진 사람들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즉 부모, 교사, 보호자 역시 그들의 말을 이해하는 데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아이가 식료품점 안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짜증을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아이의 감각에 과부하라는 문제에서 오는 현상이라면 어떨까요? 즉, 빛, 소리, 혼돈으로 인해 신경계가 완전히 과부하된 상태에서 온 것이라면,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가 부모나 선생님으로서 좌절감이나 부끄러움으로 반응할 때 무슨 일이야? 그만 행동해, 타임아웃 해라며 훈육이나 처벌로 반응할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이중 공감 문제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나 선생님들의 공감 능력의 개발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지능이 매우 높은 아이, ADHD나 자폐증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에게 공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감은 의사소통의 격차를 메워줍니다. 자녀의 행동을 반항적이거나 무례하다고 해석하는 대신 이를 충족되지 않은 필요, 욕구, 그로 인한 좌절, 스트레스 또는 혼란의 신호라는 메시지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공감은 자신만이 문제라는 자녀의 수치심이나 자책감을 줄여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신경 발달이 다양하고 민감한 아이들은 종종 너무 심하다, 너무 시끄럽다, 너무 주의가 산만하다, 너무 다르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공감은 그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너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라고 말합니다. 공감은 감정적 안전을 구축합니다. 아이가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부모와 협력하여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조절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공감은 이중 공감 격차를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마음의 세계에 조금 더 발을 들여놓으면 부모로서 이중 공감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는 공감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의 내면,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세요. 둘째, 훈육으로 행동을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잡기 전에 자녀의 감정을 집중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신나게 놀던 공원을 떠나는 게 정말 속상한가 보구나. 정말 힘들겠다. 셋째, 의사소통 방식을 바꿔보세요. 앞에 보이는 시각적 자료를 서술하며 짧은 문구 또는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반복해서 공감적 표현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길에 누워서 떼를 쓰는 것을 보니 정말 가기 싫은 모양이구나 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인 두려움을 이용한 위협이나 타임아웃 등의 훈육 방법이 내 아이에게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넷째, 자녀의 자극에 대한 민감한 반응, 시간의 지연, 반복적 행동, 침묵 또는 특이한 표현을 존중해 주세요. 이는 자녀가 스스로를 조절하거나 세상을 이해하는 자기만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통제하기보다는 이해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세요. 판단하고 처벌하려기보다는 질문하세요. 왜 그래? 나는 논리적 질문으로 다그치기보다는 너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느낌이니?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라고 숨은 감정을 찾는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공감을 표현할 때 이는 단순히 징계하거나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조급한 판단이 아닌 존중을 보여주는 거울을 제공합니다. 특히 처벌은 어려움을 고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공감의 정반대의 극단적 처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중 공감 격차를 줄일수록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혼란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와는 다른 세계에 점차 건강하게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관계, 주의력,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저 행동을 고치는 방법만 찾거나 묻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서로의 차이점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힘든 세상에서 자라는 민감한 우리 아이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공감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자신의 부모들로부터 못 배웠을지라도 상담을 통한 공감의 경험이나 앰프렌드 같은 도구를 통한 연습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